다닐 거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되고 있네. 자, 가볼게요. 5번부터 가봅시다. 오, 코시 슈가르트 방식은 다 하네. 그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 살짝 의문이었던 게, 이게 산수평균, 기하평균 파트에서, 어느 숙제였구나. 이런 거 괜찮으셨어요? 얘네들 구하는 거? 교야, 이런 거 구하는 거 괜찮았어? 다 풀렸어?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한영아, 이쪽 푸는데 문제 없었어? 그러면 근데 왜 질문 안 해? 왜 질문을 안 해? 그냥 의식 있는데 넘어가? 안 되지. 분명히 어제 이렇게 도현이 알려주다가 이상하다. 얘네들이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왜 아무도 질문을 나한테 안 할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유형 17번, 유형 18번 질문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우아한데 그래요. 노파심 때문에 또 눈치 보여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파심 때문에 제가 17번하고 18번 유형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제 경험상 이쪽에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한두 개 수업이 몰라도 떠나오는 경우는 수업인데 질문이 없다는 게 의아해서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쭉 제가 빠르게 풀 겁니다. 그냥 보세요. 자, 두 양수가 주어집니다. 산술기하평균은 반드시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합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산술기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a 플러스 4b의 2배에 이 둘을 곱합니다. 4ab가 되면서 여기다가 얼마를 16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면 그게 최대값. 자, 두 번째 문제.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곱의 값이 주어졌고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x 플러스 22y라는 값은 2배에 이 둘을 곱한 값 2xy가 되고요. 요 자리에 얼마 8 들어가면 이들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양수라고 전제가 깔렸고요. 합의 최소값입니다. 5a 플러스 a분의 5. 자,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르게 곱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둘을 안에서 둘을 서로 곱했을 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줄 필요가 없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제곱의 합의 값이 주어졌어요. 선생님, 제곱이니까 코시 슈바르츠인가요? 아니에요. 코시 슈바르츠가 되려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시 슈바르츠는 반드시 세 개 중에 두 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표현이 들어와야 되고 제곱이라는 표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는 아닙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양수 표현 나왔으니까 산술기로 가는 게 맞습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합의 값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2배에 이 둘을 곱합니다. 36에 x제곱 y제곱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값이 얼마라고? 7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계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91번입니다. 합의값이 주어졌고요. 또 다른 합의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합의 최소값이고 실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부호가 양수라는 걸 알아요. 왜? 둘의 부호가 같은데 둘의 합이 양수니까 당연히 둘은 양수입니다. 실수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코시 슈바르츠 아닙니다. 분수 형태는 무조건 산술기합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그리고 2배에 이들을 곱합니다. xy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xy라는 값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한번 더해봤어. xy분의 x 플러스 y가 되죠. 그러면 분자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5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2배의 xy분의 1 이런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이들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는 안단 말이야. 근데 분모를 모르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값은 주어졌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라는 말은
분자는 이미 5라고 주어졌으니까 분모가 어떻게 될수록 분모가 커질수록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x, y의 최대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요 i의 값을 대입을 해서 자, 요런 식의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상수만 남았죠? 이제부터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x, y분의 4 이런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x, y분의 5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때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럼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 연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면책해 주시고요. 등호로 풉니다. 어차피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의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x, y분의 4. 그럼 얘 덩어리를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4a의 제곱 25a라는 값이 나오고 이항시켜서 a로 묶어서 4a-25는 0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죠? 4분의 25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 아이의 최종적인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곱한 값은 4분의 25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4분의 25분의 분자에 있었던 5.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분의 5, 4, 20.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인데 시훈아 이거 맞췄어? 근데 왜 질문? 아니 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대. 도현이 풀어주다가 이상하다. 애들이 이걸 잘 풀. 물론 너희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현준아 풀었니? 뭐예요? 써 있잖아. 풀었니? 풀었는데 틀렸어. 왜 쉬운 거야? 채점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채점을 하는 거야. 너희가 막상 풀었어도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높아지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헛수더라. 왜 질문을 안 해? 내가 질문하라고 하잖아. 여러분이 막 20개씩 내가 질문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1시간씩 막 때려박아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왜? 빨리빨리 나가고 싶어? 진도 빨리빨리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발 질문하세요. 이게 질문이 안 나올 유형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갑니다. 직선이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뭐예요? x하고 y, 2하고 3을 대입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1 이런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곱의 선생님 최대값이라면서요. 왜 곱의 최소값이 나올까요? 그럼 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해보겠다. 산술기하 평균이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놓고 근호 안에서 여기 2개 있고요. 2, 3은 A, B분의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선생님 A, B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십니까? 어떻게 구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얘가 얼마라고 써있어요? 문제 1이라고 써있죠? 보통 우리가 곱의 최대값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쪽에 A, B가 있고요. 이쪽에 어떤 상수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무리 커봤자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 B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죠? 자, 생각해봐. 얘가 A, B가 이렇게 있는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최대값이야. 그렇죠? 근데 A, B분에 1이 있는데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A, B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죠? 슉슉 하면
그러면 이들의 위치를 살짝 바꿔볼까? 어떻게 되죠? A, B가 3분의 1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죠? 이거 정도는 아시죠? 그럼 봐봐. 갑자기 이렇게만 보면 3보다 작고 나왔다 최대값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지. 왜? 우리의 머릿속에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 너무 박혀있어. 뿌리 박혀있어. 그러니까 얘가 주는 거야. 곱을 줘.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곱은 최대값이라고 입력되어 있거든. 근데 곱의 최소값을 넣어봐. 그럼 순간 뭐지? 그럼 무조건 역수라는 거예요. 곱에 원래는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그게 맞는데 저 곱을 분모로 돌려버리면 역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A, B분의 1의 최대값이 3인 건 맞는데 A, B 입장에서만 보면 3분의 1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인데 최대값을 구하는 게 맞는데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머릿속으로 얘가 그냥 단순하게 A, B 형태가 아니고 A, B분의 1의 형태구나.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를 질문 던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자, 여기 다시 이쪽으로 당겨와서 1이 A, B분의 6 이렇게 돼 있어요. 양면을 2로 나눠서 2분의 1 제곱을 해서 4분의 1 슉슉 곱해주면 A, B의 값은 얼마죠? 2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도 가볼게요. 18번 유형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질문이 안 나왔어. 이건 오늘 숙제였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앞에서 이미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질문 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것도 제가 빠르게 다 풀어볼게요. 가봅니다. 자, 곱의 형태가 주어졌습니다. 소연아, 곱의 형태에서 최소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저걸 무조건 전개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최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개해서 한 방에 구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한 방에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개합니다. 곱합니다. 9. 그리고 뒤에 곱하면 4 나와요. 뒤에랑 곱하면 B분의 4A 나오고요. 앞에랑 곱하면 A분의 6이 나옵니다. 어서오세요. 지호 고생했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두 배에 얘랑 얘를 곱했으니까 A 약분되면서 36. 그리고 상수항은 밖에 써주라 그랬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겠죠. 자, 저들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62에다가 13 더했으니까 12 더하기 13. 이 아이가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요거 똑같은 문제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가 최소값을 가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녀석들처럼 곱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분수 형태에서 약분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약분이 돼야 되는데 얘는 x-1이고 얘는 x야. 그럼 지성아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녀석을. 그렇죠. x-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x-1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x-1분의 4인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플러스 1까지 해줘야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배 안에서 얘가 둘이 만나서 약분되면서 4만 남고 여기서 실수하시는 거 1도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거 구하는 건데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이 필요했으니까 상수항은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보통 틀립니다. 단답형 문제에서. 자, 기껏 잘 해놔. 잘 해놓고 좋다고 해놔. 근데 여기다가 일을 안 써요. 안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한 거니까 얘는 따로 그냥 상수끼리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나왔다? 5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질문. 그렇다면 지호야.
얘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를 풀기 위해서 우린 누구와 누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분의 4. 오, 있어 보인다. s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1분의. 오, 좋다, 좋다. 하긴 x가 0이니까, 그지? x 마이너스 1. 영어로 표현하면요. 아, 미국적 표현이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미국 갔다 봐. 오늘 옷도 영어네. 예일대학교다. 그치? 자, 어쨌든 얘랑 x-1분의 4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라는 걸 알아요.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x-1의 제곱은 4가 되면서 100마일은 풀마 2 제곱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요거 사라지면서 이렇게 풀면 된 겁니다. 자, x가 1이 넘어가서 3 또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됐는데 당연히 1은 x는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3. 좀 전에 구한 5와 3을 더해서 답은 8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필수할게요. 자, 요 녀석입니다. x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x제곱에 친구가 필요해요. 불안의 값이 필요한 거 느낌은 똑같죠? 대신에 플러스 9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녀석을 산술기하게 되면 이 둘이 근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약분될 거고요. 근호 안에 49만 남고 뒤에 9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정리하시면 7이 14에다 9를 더했으니까 얼마다? 23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뭘 원해요? x가 얼마일 때냐고 물어봤고 그럼 우리는 이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로 문제를 풉니다. 같을 때로 또 곱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 49가 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제곱근의 방법으로 풀마 7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풀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7인 경우와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7인 경우 두 가지를 풉니다. 이항시키면 x의 제곱이 16이 되는 경우와 x의 제곱이 2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 x는 풀마 4고 여기는 x는 풀마 루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안 되겠죠? 마이너스 안 되죠? 답은 x는 4. 4하고 23이 만나서 더하면 답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도윤 알겠어?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좋아요.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우리 도연이 왈. 선생님, 코시 슈바르츠는 쉬운데 산술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도연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아마도 제 예상은 이게 쉬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쉬웠을까? 얘는 오히려 쉬웠거든요. 지성아. 네. 숙제 안 했구나. 물어봐. 자, 지호야. 이거 플러스 이거 풀었어? 다 플러스. 오. 자,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그냥 a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을 자, 순서 하나, 둘, 셋 어디다 놔? 두 번째. 두 번째. 자,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을 두 번째 놓자. 그리고 ac 플러스 d의 제곱. 그래서 앞에 있는 a랑 b를 제곱해서 저기 앞에 써. 이렇게? 네. 그렇죠. 자,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식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그럼 너희들은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 얘는 a, b, x, y. 근데 a, b는 상수여도 되고 x, y는 상수면 안 돼. 상관없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x, y여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봐봐. 여기도 x, y가 있고 여기도 x, y가 있고 여기도 x, y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x, y는 반드시 x, y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예를 들어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야. x, y여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자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하고 D라고 한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x, y 대신에 C하고 G만 갖다 써준 것 뿐이야. 그죠? 융통성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다 줘버렸네. 뭐라고? 얘 8이라고 줬어. 얘 30이라고 줬어.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의 최대값. 자, 이걸 제곱한 값이 이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C 플러스 BD의 값은 자, 요거의 제곱이었어. 2의 5제곱과 2의 3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거든요. 그럼 뭐를 16을 제곱한 값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루트 표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자, 저건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네.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있나요? 일단 써봐. 자, 이렇게 써볼게요. 가운데는 아시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 이쪽에도 일단 뭐 미심쩍 좀 한번 써봤어. 그럼 여기다가 뭐 했을까?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쓰시면 돼요. 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저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실수라고 써있어. 실수. 음수도 실수다. 그쵸? 여러분들은 이렇게 덧셈 돼 있으니까 얘 무조건 덧셈이네. 아니에요. 얘네들 음수일 수 있어요. 그쵸? 음수 어차피 제곱해주고 음수 제곱해주면 양수 되니까 여기도 제곱이니까 양수 되니까 여기도 제곱해줬으니까 양수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 나오면 그냥 음수인 상태 그대로 그냥 생각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이제 풀어보시면 자, 뭐 요거 얼마라고 돼 있죠? 16에다가 3, 3, 5, 9를 더했으니까 25. 자, 요거 값이 4라고 돼 있네요. 딱 100이네요. 이 녀석의 최대값은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문제입니다. 길이가 6인 반원. 자, 우리가 원 안에서 지름을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했죠? 무조건 원주가 90도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원이 들어오는데 지름이 들어왔는데 막 선 연결돼 있다. 무조건 90도 쓰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보자. AB의 길이라는 건 6인데 문제에서 AP, BP가 있네요. 그럼 저는 얘를 편의상 A, 얘를 B라고 표현해 볼게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 B, A로 써야 되지만 그냥 편의상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알고 있냐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값이 6의 제곱 36이라는 거 알아요.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나왔어요. 3A 플러스 4B의 최대값. 당연히 푸시죠. 자, 하나, 둘, 세 덩어리. 요거 3A 플러스 4B 들어갈 거고요.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들어갈 거고요. 3하고 4를 제곱한 값 5 들어갑니다. 얘가 36이래요. 5의 제곱과 6의 제곱이 만났으니까 얘는 30의 제곱입니다. 다시 5의 제곱, 6의 제곱 만나면 5 곱하기 6의 제곱이에요. 맞죠? 중학교 때 했죠? 자, 그래서 얘는 30의 제곱이에요. 3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3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싹 풀어버렸어요. 산술기하부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풀어보면 잘 모르겠다. 어차피 영상 안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다 풀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랬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질문 제발 해라. 자신 없으면 하세요. 돼요. 하지마. 여기 써 있는 거 네 문제 말고 추가 질문 있어? 82번이랑 86번 82번 저번 거네? 오케이 82, 86 82, 86 또 713번 13번 또 이렇게 3개? 오케이 자 또 지호야 아니 뭐 질문 어디든 상관없어 저기 있는 게 다야? 아니면 다 알아? 그냥 저희는 저기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있는 게 다야? 또 추가로 오신 분 없죠? 오케이 자 이거 해볼게요. 지우기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 한켠이 허전하네. 지우기는 오늘 30일이 야 이거 간지 벌써 일주일 됐다.
다음 주에 귀국하는. 지금 얘가 프랑스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이탈리아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스위스 아니면 이탈리아? 거기 그쯤에 있겠네. 좋겠다. 여기는 겁내 더운데 스위스는 좀 시원할 텐데. 보시죠. 자, 가볼게요. 82번부터 가봅시다. 부럽기만 하다. ABCD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아 이거 맞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당연히 연산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냥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연산을 통해서 증명하시면 되는데 그 증명 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선생님, 쟤 이미 완전 제곱식인데요.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 때문에 그래. 얘를 이항시켜서 좌변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개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전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분하겠죠? a제곱 x제곱 날라가고 b제곱 y제곱 날라가고 남아있는 거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보면 AY가 들어있고 BX도 들어있어서 얘가 AY 플러스 BX의 제곱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증명이 딱 끝난 거야. 이 정도. 하진아 괜찮겠어? 자, 근데 여기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야. 쏘리. 여기 마이너스예요. 단선은 깔려. 언제 AY랑 BX가 같을 때. 근데 이렇게 기억하기 힘드니까 제가 Y분의 뭐였지? B분의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6번 가봅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잘했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한 반절 가까이 이거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치는 과정 중에서 얘가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왜 맞는지는 그냥 그런가 보지 하면서 약간 넘어갔을 것 같거든. 질문 잘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생각해보자. 얘는 양수예요. 얘도 양수입니다. 맞죠? 물론 얘도 양수인데 문제는 A하고 B의 부호가 만약에 달랐다면 예를 들어 2랑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좌변은 2가 나오지만 우변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언제 때문에?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등호는 부호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부등호는 부호가 다를 때. 이때 나타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똑같아요. 부호가 같을 때랑 다를 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같을 때는 예를 들어 2하고 3이 있어요. 2하고 3이 있어요. 당연히 큰 거 맞죠? 부호가 같으면 제가 부호를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부호가 같을 때는 덧셈이 큰 게 맞지만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가 더 커져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부호가 같을 때랑 다를 때 집어넣어 봅니다. 3하고 2 집어넣어 보고요. 그랬더니 여기 1인데요. 여기 1인데요. 같네요.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2하고 3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부호가 같을 때는 얘가 크네. 무조건. 크거나 같네. 자, 이제 부호가
다를 때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해보고 3하고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은 뭐가 돼요? 5가 돼요? 맞습니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3하고 2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3 죄송해요.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마이너스 3하고 2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2를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둘 다 3에서 2를 빼게 됩니다. 얘가 5가 되죠. 똑같네요. 좀 상관없어요. 이쪽을 도로 바꿔볼까? 2하고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3. 그래도 얘는 뭐예요? 어차피 커집니다. 그리고 얘는 작겠죠? 그러면 얘는 오히려 맞는 표현이에요. 됐어요? 되셨나요? 처음에 부호가 같이 있어요. 부호가 같을 때도 3, 2, 3, 2 해도 이때는 같죠? 반대로 2, 3, 2, 3을 하면 얘가 컸습니다. 자, 부호가 다를 때 마 2, 1, 마 2, 1 해도 자, 요쪽은 뭐가 돼요? 3이 되고요. 요쪽은 1이 됩니다. 반대로 2하고 마 1, 2하고 마 1 해봤어요. 자, 요쪽은 3이 됩니다. 자, 요쪽은 뭐가 되죠?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항상 큰 게 맞습니다. 되셨어요? 요거는 원래는 양변을 제곱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양변을 제곱해서 풉니다.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 숫자 대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곱하고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따로따로 대입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 하는 김에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을 제곱하면 우리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쪽을 제곱해 볼게요. 이렇게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을 곱하고 마이너스 붙여주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절대값을 제곱했으니까 a제곱, 얘도 b제곱이 들어가는데 자, 이쪽 잘 볼게요. 마이너스 2배에 절대값끼리의 곱은 그냥 곱하고도 동일합니다. 곱을 먼저 하고 절대값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호가 어차피 양수니까. 자, 이쪽 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그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요. 이제 여러분이 머리 쓸 타이밍입니다. 마이너스 2배의 ab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날리면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죠? 그쵸?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나올 테니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부등식의 연산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숫자를 대입해 보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0이라는 숫자로 포함시키면 좋긴 하겠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이쪽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명확하니까. 하지만 잘 안 될 거다 싶으면 연산이 좀 복잡할 것 같으시면 대입하는 것도 그때는 반드시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다 개별적으로 대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하셨어? 오케이. 자, 그럼 5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한쪽 면은 자연수가 다른 쪽에는 한글 적혀있는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보면 한글 뒤에는 자연수가 있는 거야. 요 뒤에는 자연수가 숨겨있는 거고요. 요 뒤에는 한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자음이 적혀있다. 자, 질문. 이거 맞췄다 손. 나 이거 맞췄다 손. 그쵸? 보통 다 틀립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별로 이제 저 카드를 어떻게 쓰냐, 어떤 교과서는 뭐 기린 그림이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OX 나오고요, 어떤 교과서는 알파벳 나오고요, 다 다른데 취지는 다른데 패턴은 동일합니다. 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거의 80, 90%는 틀립니다. 찍어서 맞추는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풀고요. 또 머리 쓰면 오히려 틀리더라고. 이 문제. 자, 한번 가볼게요. 잘 써봐. 영재가 있어요.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자음이 적혀 있다. 자, 들어봐.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짝수 뒤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한 면이 짝수이면 다른 면은 자음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면이 짝수이면 다른 면은 자음이다. 지금 그렇게 쓴 거 맞죠?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에 다른 쪽 면에 자음이 적혀있다. 맞죠?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얘가 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를 모두 고르래. 그럼 당연히 짝수 뒤에 다 자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짝수는 들어가야 돼. 맞죠? 인정? 인정하죠? 자, 이제 생각해봐. 머리를 굴려봐. 자, 여기서 이제 갈렸을 거거든요. 지은아, 이거라고 했지? 이거라고 했어? 왜 이거라고 했어? 자음 뒤에 짝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맞죠? 지금 아마 1번 선택하신 분, 2분, 3분, 여기는 안 풀었으니까. 그쵸? 푸신 분들은 이쪽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야. 진짜 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의 5개념을 바로 잡아보자. 자, 생각해봐. 짝수의 뒷면에는 자음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야. 그럼 자음 뒤에는 짝수예요. 자, 생각해봐. 이 개념이야. 지호는 잘생겼어. 이게 참이래. 그럼 잘생기면 다 지호야? 지금 너희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짝수 뒤에 자음이라고 해서 그럼 자음 뒤에도 무조건 짝수여야 돼? 짝수 뒤에 자음이야. 얘는 자음 뒤에는 홀수도 올 수 있고 짝수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짝수 뒤에는 무조건 자음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거 확대 해석해서 짝수 뒤에 자음이라고만 얘기했지 이런 거야. 뭐야? 짝수 뒤에 자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아이가 있어. 개주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은 뭐라고 할까요? 릴레이, 그러니까 장애물. 개주 대표를 출전하는 학생은 장애물 경기에도 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 그러면 장애물 경기에 출전하는 학생 모두 다 개주에 출전했을까?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치? 짝수 뒤에 자음이 있다고 해서 자음 뒤에 짝수가 있다는 말은 아닌 거지. 왜 확대 해석하세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말해줄게. 자, P면 Q이다야. 맞지? 근데 Q이면 P야? 아니지. 그쵸. 근데 이걸 카드로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하던 카드 게임을 딱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딱 이원화돼. 딱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거든요. 그치?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사고를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자음 뒤에 홀수가 올 수도 있고요, 음수가 올 수도 있고요, 무리수가 올 수도 있는 건 모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나요? 자, 자음이 아니면 뒤에 뭐 왔지나? 짝수가 그렇지.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이 문제 왜 녹화인데? 왜 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이거 보니까 내가 순간 녹화한 데를 안 내면 안 돼. 우리 지우개 안 된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지금. 자, 봐봐. 제가 뭘 구했죠? 한 면이 짝수이면 다른 면은 자음이다인데 이거에 뭘 만들었어? 대우 만들었지. 얘가 참이면 대우도 뭐야? 참이지. 그러면 얘가 찾아야 될 건 이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과 대우가 참이라는 사실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짝수이면 자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짝수가 필요했죠. 뒤집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자음이 아니면 짝수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자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음이 아닌 녀석이 짝수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뭐였어? 너희가 얘를 명제와 대우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지 너희한테 카드 게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카드 게임 나 머리 좀 굴려가지고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짝수이면 뒤에 다음이니까 다음 뒤에 짝수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너무 단순해. 근데 그게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열의 여덟 맞추는 애들 어떻게 맞춘지 알려줄까? 얘가 똑똑해서 맞춘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찍은 애들이 맞춰요. 그쵸? 이게 머리 써서 푸는 애들은 다 이거 풀거든. 진짜 좀 머리 좀 굴린다는 애들 다 이거 한다? 근데 실제 다 못 풀었어. 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음이야. 교과서에 있다. 다 다른 표현으로 교과서에 나온다. 카드 지지기, 동물 카드 나오고 알파벳 카드 나오고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뭐 생각해? 주어진 아이를 써놓고 그들의 무엇을 찾자? 대우를 찾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누가 질문했어? 오늘 질문하신 분. 너무 잘했어. 그치? 질문 안 했으면 천고의 한이 될 뻔했어. 그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을 실린 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하죠. 어떤 X에 대하여 나 P이고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관계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P하고 Q라는 녀석이 있어요. not P이고 Q라는 말은 not P이면서 Q라는 말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죠? not P,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면서 Q집합인 거. 당연히 둘의 교집합이죠? 요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지우야 제가 어떤을 뭐라고 했죠? 해가 있다. 그렇지.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쵸? 뭔가가 있는 거야. 해가 존재하는 거야. 원소가 존재하는 거겠죠? 여기에 있대, 있다. 뭐가 있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얘가 참이래. 여기 뭐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 그쵸? 항상 옳은 것을 찾으래. 자, 찾아보자. P의 여집합이 Q? 뭔 상관이야. 그쵸? Q에서 P를 뺐어. Q에서 P를 뺐는데 공집합이래? 뭔 소리야. 자, P에서 Q의 여집합. 자, P하고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가 아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 P하고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걸 뜻하거든. 만약에 이게 전체가 돼버리면 얘가 공집합인 거죠. 그쵸? 근데 얘가 전체가 아니래.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이런 건 벤다이어그램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거 부정해도 돼. 어떻게? 그런데 이런 건 부정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부정을 하면 거짓으로 이 긍정으로 참으로 참이 거짓으로 바뀌잖아. 그럼 순간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벤다이어그램 그리시고 얘가 전체가 아니네? 그럼 해석해야지. 얘가 전체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있구나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가봅니다.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범죄 현장에 있던 4명의 용의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에 이제 그 문제적 남자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나? 아니면 그거 게임인데 그 무슨 게임인데 데스 게임인가 뭔가 있어. 옛날에 그 곽튜브 나오는 거 무슨 머리 쓰는 게임. 자, A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B가 범인이래. B는 A의 주장은 거짓이래. C는 나는 범인이 아니래. D는 A가 범인이래. 자, 뭐 서로 뭐 물고 뜯고 하고 있어요. C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고요. A는 제가 범인이에요. 근데 B가 쟤 아니에요. 저 거짓말이에요. 저 A의 주장은 거짓이래요.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쟤는 자기만 범인이 아니래. D는 갑자기 A한테 범인이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명만 참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중에서 누가 참일 것인가를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그냥 하는 거니까. 뭐 답이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A가 참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이어야 돼. 해보자. A가 참이면 범인은 누구야? B야. 나머지가 거짓인지 확인할게요. A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A의 주장은 거짓이에요. A의 주장은 참이죠. 그렇죠. 우리는 A를 참이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B가 범인이니까 A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말이 거짓인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범인입니다. 거짓이어야 되거든. 그럼 C가 범인이어야 되거든. 근데 B가 범인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오리가 뜹니다. 자, 두 번째, B가 참입니다. 자, 그러면 A가 거짓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범인은 아니라는 거야. B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A가 B가 범인이다. 이게 거짓이니까 B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인 거야. 자, 두 번째, B는 참인 거야. A의 주장은 거짓이다. 거짓인 게 맞죠? B가 범인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 나는 범인이 아니다. 저것도 거짓이어야 돼. 그럼 누가? C가 범인인 거야. 그치? 자, D 가볼게요. A가 범인이라는 거짓이어야 돼. 그러니까 C가 범인이니까 A가 범인이라는 거짓이죠. 그래서 답은 끝났어요. D가 맞는 거지. 뭔지 모르겠지? 자, 다시 한번 가자. 가볼게요.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어야 돼. 그러면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얘들은 거짓이니까 이걸 참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B는 범인이 아니다. 이게 참인 거야. 자, 얘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니까 나는 범인이다. 이게 참인 거야. 사수했네. 자, A가 범인입니다. 거짓이니까 A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인 거야. 그럼 이 네 개가 온전히 묶이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B가 범인이 아니래. A 주장은 거짓이래. 그럼 뭐야? 죄송해요. 헷갈리겠다. B가 범인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소리고, 처음에 썼던 A의 주장은 거짓입니다가 맞는 거니까 B가 범인이 아닌 거야. 나는 범인이다. C가 범인이래. A가 범인이 아니래. A는 범인이 아니래. 그럼 C가 범인이게 되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 B의 주장이 참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하겠다. 그치?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들이야 말장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겠는데. 내가 문제적 남자 그걸 참고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얘가 참이면 B가 범인입니다가 거짓이고, 그 다음에 나는 범인이 아니면 거짓이니까 C는 범인인 거고, A가 범인입니다도 거짓이니까 A는 범인이 아닌 거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없도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었고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19번 가봅니다. 세 조건이 주어졌고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자라고 했습니다. 자, 표현해볼게요. 첫 번째, 도대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생각해보자. 봐봐. 얘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더했더니 0이야.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맞죠? 그러면 x는 무조건 0이야.
근데 x가 0이다? 근데 얘도 0이다? 그럼 y도 0이야. 자,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가 봅니다. 얘네 둘이 하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봐. 이들의 부호가 같던, 이들의 부호가 다르던 덧셈과 뺄셈은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근데 덧셈과 뺄셈에서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녀석이 뭐가 되는데? 그렇지. x는 0, y는 0이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나왔었어요. 앞에서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서 부호가 다른 녀석인데 같대. 그러면 한 녀석은 0이어야 돼. 적어도 한 녀석은. 자, 여기 가봅니다. 둘을 곱한 값이 0이래. 그러면 얘도 똑같죠. x는 0 또는 y는 0. 맞죠? 자, 그럼 이제 보니까 q하고 r은 같다. 그리고 p는 q하고 r에 포함될 것 같아. 자, 맞는 거 찾아보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정방향 맞네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둘이 같은 거니까 맞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다. 그쵸? 반대로 나오면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을 뭘로? 대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오고 얘는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둘의 순서를 부정하시면 됩니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역방향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R은 P에 포함되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R이 P에 포함될 리는 없죠.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헷갈린다고요. 이거에 연습해볼 거야. 이거에 부정을 해야 돼.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래.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해석이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이게 R의 부정이고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는 0이 아니다. 얘가 p의 부정인 거야. 그러면 얘가 이쪽에 포함되는 건데 근데 얘는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 22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 나 이거 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질문 누구야? 손. 풀어보고 싶었어? 안 해줘. 아니 안 풀어도 되는 줄 몰랐어요. 내가 22번하고 23번 풀지 말라고 원하면 해줄게. 너를 위해 특별히 고민했잖아. 좀 뭔가 찝찝하잖아, 그지? 아니 긴장해가지고. 싫어, 알려줄게. 자, 그래도 질문 들었는데, 아이. 지민이가 질문 딱 한 개 있는데, 그 딱 한 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필요 없어, 잃어버리면 얼마나 찝찝하겠어. 난 뭘 기다린 거지? 뭐 이럴 거 아니야. 해줄게요. 자, 보자. 제가 대우랑 귀류법 얘기를 할 때,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명 방법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들은 시험 기간 딱 왔을 때 교과서 외우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저 배수 표현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교과서 한번 경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보자. n이 자연수일 때 n의 제곱이 5의 배수이면 n도 5의 배수이다가 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얘는 먼저 대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아이의 대우를 만들어 봤더니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참이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이렇게 됐고요. 참임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이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그래서 5의 배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5K로 표현을 해요. 5의 배수는 5K, 4의 배수는 4K, 6의 배수는 6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5의 배수는 5K입니다.
5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5K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5K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1이나 2나 3이나 4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론 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의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OK 플러스 1 또는 OK 플러스 2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얘네들을 표현하는 수단이니까 얘랑 얘 또는 얘랑 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얼마가? 2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것일 때 해놓고 얘를 제곱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n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앞에 거를 요걸 제곱합니다. 요걸 통으로 제곱을 하는 거야. 통으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의 곱에다가 2를 했으니까. 그래서 5, 1, 2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녀석들을 5로 묶었어요. 5로. 그래서 5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5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나 자리는 당연히 얼마가 숫자 1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야, n제곱은 이 앞에 숫자에다 5를 곱했으니까 얘가 5의 배수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나머지가 따라 붙어있죠. 그래서 5의 배수가 아닌 거야. 자, 이쪽 가봅니다. 자, 이번 때는 당연히 누구겠어? 2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면 똑같이 전개되는 과정 중에서 뒤에 마이너스 1이 남게 됩니다. 똑같은 연산 과정인 거예요. 왜? 4가 있죠. 제곱했으니까 4. 근데 5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1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잖아요. 그럼 5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봐봐. 5의 배수가 아닌 녀석을 5의 배수가 아닌 두 가지 형태를 각각 제곱을 해봤더니 5의 배수가 아닌 형태가 나오더라. 5의 배수가 아닌 녀석들은 제곱을 해도 5의 배수가 아니자. 봐봐. 그러면 자 1, 2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었어.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무엇이다?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입니다. 자, 이 아이는 뭐야? 대표적으로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엇이 들어가게 된다? 민칸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풍문안 이쪽에 넣었는데 원당에서는 요 빈칸 채우기 위해서 여기를 빈칸으로 채운 적이 있어요. 한글을 빈칸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데를 빈칸으로 채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그냥 통째로 빈칸 채워버려요. 여기 앞에를 채우기도 하고 여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딱 그냥 그러는 거야. 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서니까 증명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냥 딱 보면서 이번에는 어디다 네모칸을 칠까? 여기다 한번 쳐볼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 선생님도 본인도 몰라. 시험 내는 그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어.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당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야. 그날 당일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돼요. 빈칸이 어디가 들어오든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게 한 9개 들어있어요. 근데 또 몇 번 써보다 보면 제가 보니까 한 10번 쓰니까 외우더라. 10번 쓰면 자기가 혼자서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빈칸은 채울 수 있도록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는 날 잡아서 이것만 치워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그러면 됐네요. 자, 쉬어요.